사료 고려사는 공민왕이 즉위한 직후 단행한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와 기처를 포함한 친원 세력 숙청을 개혁의 시작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56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고려가 몽골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정권을 회복하려 했던 물리적 시도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단행된 상성총관부 수복은 제국에 강탈당했던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부상이라는 대륙 질서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고려 내부의 권력 지형을 급격히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충선왕이 대도에 머물며 구축했던 이중 권력 체계가 고려 사회에 남긴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공민왕이 던진 승부수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좌절되었는지 사료의 기록을 통해 추적하겠습니다. 특히 1366년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여 재설치한 전민변정도감과 그 활동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에 가한 충격, 그리고 그 실패가 이후 권력 이동의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고려 왕조의 종말을 이해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오늘 기록을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공민왕의 개혁 실패가 단순히 한 군주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설계자들에게 어떠한 사료적 명분을 제공했는지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통해 재설치한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소유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행정기구였습니다. 사료 고려사식화지는 이 기구의 활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인 자산 재분배가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고려의 기득권층인 권문세족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행정력을 뒷받침할 군사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은 공민왕의 개혁 동력을 꺾어버린 물리적 변수였습니다. 사료는 1361년 홍건적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국왕이 안동까지 피란을 떠나야 했던 긴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수도의 함락은 개혁을 추진하던 중앙행정망의 단절을 의미했으며 전쟁 복구를 위해 다시 권문세족의 협조가 필요해진 상황은 국왕의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신돈이 1371년 제거된 이후 고려의 정치는 사료상에서 극심한 혼란기로 묘사됩니다. 신돈의 제거는 단순한 인물 숙청을 넘어 전민변정도감으로 상징되던 사회개혁 정책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양인 농민들이 다시 노비로 전락하면서 조세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와 지방 통제력 약화로 이어지며 고려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부상은 고려 왕실의 실존적인 외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1387년 명나라는 철령 이북 지역에 철령이 설치를 결정하고 1388년 초 고려의 이를 공식 통보합니다. 사료는 이 조치가 고려의 북방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이라는 군사적 대응을 결정했지만 이미 행정적,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고려체제는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14세기 말 방어시설의 급조된 양상은 고려가 외교적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군사적 선택지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요동으로 향하는 군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고려체제가 동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자원에 가까웠습니다. 요동 정벌군에 동원된 약 5만의 병력은 사실상 전국의 가용 인원을 대규모로 소집한 결과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군사 유적에서 확인되는 비규격 무기류와 부족한 군장 비품은 국가의 군사 행정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가가 대외 군사작전을 수행할 최소한의 물적 기반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벌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도에서 이성계가 마주한 상황은 사료에 기록된 사불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장마로 인해 압록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군사들 사이에 질병이 확산되는 등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회군은 단순한 왕명거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해진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군사력을 보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화도 회군 이후 개경으로 돌아온 군대의 이동 경로는 고려 국가 시스템의 실질적인 권력이 국왕 중심 구조에서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료는 회군 이후 행정문서화관인 체계가 새로운 권력 세력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통치 권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왕의 폐위와 최영의 처형은 이러한 권력 이동을 공식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권문세족 중심 정치 질서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은 국가제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조치들은 고려 체제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회군 이후 수도 개경의 정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궁궐과 관청의 통제권이 회군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기존 왕실 중심 행정체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 정치적 변화는 이후 진행되는 토지제도 개혁과 국가 재정 구조 재편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 중심의 이동은 곧 행정제도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고려 후기에 누적되어 온 경제구조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 고려의 경제구조는 빠르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문세족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토지에 더해 지방 행정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토지를 지속적으로 겸병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공정과 사전의 경계는 점차 무너져갔습니다. 토지 소유 질서가 붕괴되면서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 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시기 고려의 재정 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세 수입의 감소와 사적 경제 영역의 확대였습니다. 권문세족의 대농장은 사실상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 기능하며 자체적인 생산, 유통 체계를 형성했고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곡물과 노동력은 점차 사적 권력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행정체계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토지 겸병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세를 부담해야 할 양인 농민들이 권문세족의 농장으로 편입되거나 스스로 노비가 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역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군역과 요역을 담당할 인구가 줄어들자 국방력 역시 약화되었고 이는 국가의 외부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가 재정 기반의 약화는 행정망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관청을 유지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방행정 조직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지방사회에서는 권문세족과 향리 세력이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려가 중앙집권 국가에서 점차 지방 분권적 권력 구조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진 사대부 세력은 기존 권문세족 중심 정치 질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토지제도의 재정비와 공적 행정체계의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려는 정치적 구상이었습니다. 신진 사대부가 주장한 토지개혁은 단순히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재정 기반을 회복하고 중앙행정체계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흐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고려 말 정치 세력 재편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이 시기 고려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 권력의 재편은 단기간에 발생한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공민왕 시기의 개혁이 일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개혁이 중단되면서 기존 모순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국가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려 말 정치 변화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붕괴와 행정 체계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이 형성된 이후에야 이화도, 회군과 왕조 교체라는 결정적 사건들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14세기 후반 고려가 직면한 위기는 내부 구조적 붕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반복된 외구의 침입은 국가의 군사체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의 조창과 물류 거점이 지속적으로 약탈되면서 조은 체계가 흔들렸고, 이는 수도 개경의 물자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방 기능의 약화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사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명나라의 부상은 고려 외교 정책에 새로운 압력을 가했습니다. 1387년 명나라는 철령 이북 지역에 철령이 설치를 결정하고 1388년 이를 고려에 통보합니다. 이는 고려의 북방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이라는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재정과 행정 기반이 약화된 고려에게 대규모 원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끌던 이성계는 장마로 인한 강물 범람, 보급 단절, 질병 확산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반란이 아니라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국가 명령 체계와 현실 사이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회군군이 개경으로 진격하자 고려의 권력 구조는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왕실 중심 정치 체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회군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에게 이동합니다. 우왕의 폐위와 최영의 처형은 이러한 권력 이동을 공식화하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정치 질서는 새로운 권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어 진행된 토지제도 개편과 1391년 과전법 시행은 권문세족 중심의 경제구조를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는 정책적 조치였습니다. 이는 공민왕 시기에 추진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했던 토지개혁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392년 새로운 왕조가 성립되면서 34대 약 474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는 역사 속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시기는 단순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라 내부 경제구조의 붕괴와 정치 권력 재편, 그리고 국제 질서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공민왕이 시도했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들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화도에서 돌려진 말머리는 낡은 체제가 새로운 국가 체제로 교체되는 역사적 전환의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저물어갔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료와 기록이 증언하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밤을 함께 추적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 좋아요를 통해 역사 탐구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잊힌 사료의 가치를 복원하고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고려 말 사람들이 마주했던 선택의 무게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 조계종과 천태종의 갈등에서는 고려 후기 불교계 내부의 권력 균열이 국가 정치와 경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